미국과 이란의 전쟁 3주차. 그런데요, 이걸 지켜보고 있을 북한 김정은도 전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겨냥한 듯 대놓고 영토 점령 훈련을 공개한 건데, 자, 문제는요, 김정은이 제일 먼저 꺼내든 무기 바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쓴 자폭 드론 전술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영토 습격 점령 훈련이라면서 조금 전에 공개한 영상인데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저렇게 자폭 드론을 먼저 날려서 목표 지점을 정찰한 뒤에 지휘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 저렇게 줄지어 있는 탱크들 보이시죠? 탱크들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목표 지점에 그다음에 화력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3단계. 그 이후에는 저렇게 지상군이 투입되는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면서 대놓고 공개한 겁니다. 조홍근 박사님. 예.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영상을 공개한 속내가 뭡니까? 우리 보라고 그런 겁니까? 저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요즘 전쟁 저렇게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전장 상황은 대전차 방어벽이 2중, 3중, 4중으로 돼 있어요. 저렇게 자폭 드론으로 1차 공격하고 2차 전차가 들어가고 예. 3차 보병이 오고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본인들의 존재감. 그러니까 이란 전쟁 전후에서 예. 최연호 하면서 2차례 순항 미사일 발사했죠. 권총 공장 방문했죠. 그다음에 저거 있죠. 저격소총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군사 행보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600mm 초대형 방사포까지 발사했거든요. 12발까지.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은 이란 전쟁 지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결국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미국에 의해서 한쪽은 지도부가 체포됐고 한쪽은 제거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과시성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린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중에 우리는 다르다. 과시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물론 이제 조 박사님 설명대로 북한이 저런 훈련을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시점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 중이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겁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자, 북한이 공개한 이 작전 시나리오의 1단계. 첫 번째가 바로 이 자폭 드론으로 전쟁을 개시한다는 겁니다. 아니 보면 차대현 박사. 예, 김정은도 정말 예. 저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요. 북한 그 전쟁 지도부가 예. 굉장히 멍청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될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 자폭 드론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특히 전장의 주력 이 전력으로 동원돼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기습적인 공격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이라크 전쟁처럼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습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상대방이 그 눈치채지도 못할 그 시점에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을 해서 파괴력을 상대의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네. 그때 무력화시킨 축선으로 들어가는 게 기습 공격이겠죠. 그러면 드론은 사실은 미사일과 비교할 때는 방사포나 미사일과 비교할 때는 일단 느려요. 두 번째는 드론의 실질적인 파괴력도 미사일이나 방사포보다는 훨씬 더 약해요. 더구나 정찰 드론이 먼저 뜨면 네. 상대방은 눈멀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먼저 기습 공격의 전 단계로 이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그 속도도 느리고 파괴력도 제한적인 드론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운용을 해서 네. 기습 남침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 이란 전쟁의 예. 교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배운 거다. 예, 미국 이란 전쟁을 처음에 보면 드론이 사용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아주 집중적인 정밀 폭격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또 이거 어떻게 보면 드론 전술을 좀 배운 것 같은데 일단 저걸 1단계에 쓴다는 게 좀 잘못됐다라는 해석을 주신 거예요. 기습이 예.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투에서의 활용 시나리오라면 저거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드론이란 무기 체계가 확 눈에 띄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드론이라는 게 때로는 열세 있는 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만약에요 저한테 예. 드론 1000개를 가질래 아니면 고성능 전투기 한 2대 가질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후자가 가능하면 후자 가져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사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 드론이라는 게 특히 이란이 쓴 드론이라는 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보면은 오만에 있는 한번 드론 시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이란의 그 자폭 드론이 오만에 있는 그 연료 저장 시설을 저렇게 드론으로 공격해서 대거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었고요. 자, 또 보면은 아제르바이잔까지도 저렇게 이란의 자폭 드론이 가서 공격을 했어요. 네, 조한모 박사. 그러니까 주변국까지 사실 물론 압도적인 화력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국에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는 수단으로 저렇게 드론들이 쓰인 거거든요. 이걸 김정은도 눈여겨 봤을 텐데 혹시 유사시에 북한이 저러면 우리는 막을 수는 있습니까?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드론은 속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떻게 했죠?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을 해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폭격을 했거든요. 저 능력이 안 되니까 드론으로 처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지전 개념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MD 예. 기준으로 보면 드론을 잡는 게 일단 레이저 1000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BO 30mm 기관포, 그다음에 BO 복합 1000마까지, 그다음에 1000호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째머도 있고 산탄총도 있고 저 정도는 사실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북한은 군사 목표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란은 지금 무방비인 민간 시설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적인 어떤 우리 방공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일부 피해는 감안해야 되지만 예. 전략적인 데미지 타격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예. 우리가 2003년 12월에 예. 북한 무인기 넘어온 것 때문에 이제 그건 못 잡았잖아요. 결국은 드론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네네. 의심들이 커지는 그렇죠. 건데 그 당시는 뭐 북한 이 무인기의 추정 크기가 길이가 한 1.8 그리고 이제 그 날개폭까지 합하면 한 2 이렇게 됐어요. 네. 드론의 이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샤헤드 같은 경우에 지금 길이가 한 3.5 그다음에 전폭이 한 2m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2003년 12월에 날아온 건 크기로 보면 거의 독수리만한 크기예요. 거의 못 잡아요, 잘. 그래요. 예, 네. 근데 샤헤드 정도만 크기가 키워져도요. 저게 어느 정도 경험만 쌓이고 충분히 연습으로 충전이 되면 기존 방공망 가지고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됩니다, 물론. 저거를 대규모로 특히 요즘 얘기되는 AI 이용한 드론 소함 형식으로 운영하면 예. 그건 정말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에 저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모양이 두 개가 다르죠, 좀 샤헤드하고. 네네. 예, 운영 개념이 다른 거예요. 샤헤드는 비교적이면 장거리 항속을 비교적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삼각 날개를 채택을 한 거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쓰이는 거를 고려를 해서 만든 거예요.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드론을 공개했어도 너무 걱정하지는 또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 중동 전쟁을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을지 그걸 짐작해 볼 만한 이번 훈련 영상이 하나 또 공개됐습니다. 자, 보면은 왼쪽이 이번에 공개된 건데 오른쪽이 미국이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을 때리는 시설을 때리는 그런 타격 영상들인데 각도며 샷이며 조한모 박사님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 이거 상당히 이란과의 전쟁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동식 발사대를 때리는 장면이거든요. 예. 각도며 차량이며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놨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때린 거는 저건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때리는 건 저속 드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맞질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카피를 해서 상황을 재현했지만 그러나 운영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자폭 드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슬슬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 자폭 드론이라는 걸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저희가 군사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왼쪽이 러시아의 란쳇이라는 자폭 드론이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공개한 그 북한의 자폭 드론입니다.
자, 보면 외형만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결국 이래서 이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삼각 연대라는 걸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의 이 샤헤드 자폭 드론이요.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공장을 건설해서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고요. 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쳇이 북한으로 전수가 됐다면, 자, 이러면 이란의 자폭 드론 기술과 전술, 이것도 백승호 박사 결국 북한으로 어찌저찌 하든 간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산, 보급뿐만 아니라 전술까지 다 같이 하는 복합적인 그 드론 네트워크는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러시아, 이란,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샤헤드 그 137 그 드론이 처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많이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공장이 러시아에도 지어졌지만 그 샤헤드 137 그걸 만드는 부품의 65%가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중국에서 만든 부품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란,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미 예. 구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냥 이런 구축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또 이걸 어떻게 운용, 그리고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전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예. 서로 이렇게 교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지금 샤헤드 137이나 란쳇 같은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떨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게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보병, 기갑 그리고 드론이 같이 이렇게 운용되었을 때 어떨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냐. 이미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기습 작전으로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을 이렇게 진행할 때 보병이 같이 운용할 때 가장 큰 살상력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말씀 주신 대로 이란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런 정유 시설이나 이런 걸 타격하는 것, 그다음에 보병과 기갑 부대가 같이 운영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이게 이 드론이 같다라는 것보다 이 드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운용 기술 전술들이 네. 이렇게 같이 습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습득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